네, 유평 시간인데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설이니까 논설위원 중에 한 분이 쓰셨는데요. 제목이요. 장기 불황, 일본 닮아가는 중국, 한국 경제 회복 전략 수정 불가피. 이거 왜 이런 걸 다뤘냐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거 간파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요. 우리 경제에 다 미치는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대다수 주요국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대응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중국만 홀로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소비 투자가 동시에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 경제 회복의 편승에 하반기 반등을 기대했던 한국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밝힌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 중국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에 마이너스 0.2%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생산자 물가는 이미 10개월째 마이너스 상태다.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침체, 청년 실업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60%를 차지하는 소비가 얼어붙은 게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도 14.5% 줄었다. 미국, 유럽연합, EU 등의 중국 의존도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고 해외 기업 생산 시설은 인도, 베트남 등지로 빠져나간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외 개방을 새로운 수준으로 높여라고 주문했지만 반향이 크지 않다. 정부가 연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도 중국 국민들은 돈 쓰기를 꺼리면서 저축을 늘리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침체가 한국의 수출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은 1년 전에 비해 25% 줄었다. 14개월째 감소세다. 대중 무역 수지 적자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4%로 0.1%포인트 낮추면서 그 이후로 중국의 투자, 수입 전망 하락을 꼽았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고대해온 중국 경제의 하반기 회복은 물 건너간 분위기다. 이젠 중국의 내수, 수출, 장기 침체,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상수로 놓고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달부터 원상복구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 내수를 북돋을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수출 대상국 다변화 속도도 높여야 한다. 최근 인도 시장에서의 자동차, 일본 시장에서의 화장품 등과 같은 성공 사례를 여러 분야, 여러 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동아일보 사설에서 분석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예측했었죠. 저도 뽕평에서 몇 년 전서부터 예측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은 게 그 원인이 미국의 대들다가였거든요. 1985년에 프라자 회의에서 일본 환율을 반토막을 냈는데 서방 7개국 재무장관 불러다 놓고 어떻게 일본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형님 충성. 그러니까 1985년에 환율을 반토막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가 5천만 원이면 사는 고급 차를 1억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일본 자동차 사겠습니까? 안 사지. 그래서 일본 자동차고 테레비고 가전제품이고 일본 전자제품이 그때 날개 돋친 듯 팔릴 때거든. 그냥 박살났어요. 왜 그랬냐? 일본이 너무 까불었어 미국한테. 미국의 상징인 건물들 다 샀잖아요. 락펠러 센터, 하와이 호텔들 다 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다 미국의 상징인 건물들 다 사버렸어요.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손을 본 건데 중국을 손 볼 것이다 우리가 예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손볼 거다. 일본 손보는 식으로도 손보고 환율 손보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환율을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들이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 이 사설에서는 안 나왔지만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요. 중국은 우려국이다. 이렇게 미국이 진단하고 명령 내리면서 AI 반도체 등 세계 첨단 기술 투자 제한해라. 이렇게 미국이 명령 내렸어요. 자국 기업들한테. 중국 국가에 대한 보안 기술 제품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IT 등 첨단 기술 관련된 투자는 중국에 하지 말아라요. 했던 기업도 빼라예요. 그럼 중국의 FDI, 해외 직접 투자, 그걸 빠집니다. 지금 그 빠졌다는 그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돈 빼죠. 미국이 자기네들 돈 빼면서 서방국들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청했어요. 동생들, 나 중국에서 그 투자 뺀다. 당신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이런 거 우리 먼저 뺄 테니까 좀 빼세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또 나머지 미국 눈치 보느라고 빼요. 이거를 제대로 눈치 안 본 게 우리나라예요. 뭐 중국하고 수출이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거였잖아요. 미 경중 그거였는데 그거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 잘 협조를 안 했는데 지금 잘못 판단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죠. 그 다음에 경제가 급냉하는데 미국 경제 성장은 지금 탄탄합니다. 공급망 경쟁 명암이 뚜렷해진다. 이거는 또 문화일보에서 사설에서 9일자로 썼어요. 중국의 경제는 적신호가 커지고 여기에 이제 문화일보 사설에도 지적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전에 얘기한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가 빠진 것도 썼습니다. FDI가 49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4천억 원 인데 이게 지난해 대비 87% 급감한 거예요. 25년 만에 최저로 곤두박질 섰어요. 그러니까 손 보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돈 뺀다는 거예요. 87%. 8.7%가 빠져도 큰일인데 87%를 뺐어요, 돈을. 중국이 지금 코너에 완전히 몰렸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은 5월 달에 마이너스 7.5, 6월에 12.4%, 마이너스 12.4% 이렇게 급감하는데 미국은 수출이 늘고 내수 소비도 늘고 경제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실업률은 3.5%대로 사상 최저.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숫자는 최저고 그다음에 성장률, 2분기 성장률은 2.4%인데 G7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도 지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명암이 교체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죽사발이 나고 있고 미국은 상승세 탄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율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데다가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중국 소비자 물가가 2년 5개월 만에 아주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요거는 블룸버그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중국은 사실상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봉쇄 작전에 야금야금 들어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 들어서 바이든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뭐 몇 년 전부터 트럼프 때도 조금씩은 들어갔죠. 여러 가지는 뭐 이렇게 쭉쭉 들어갔는데 이제 돈들 빼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이런 것도 손보고 투자 이러면서 중국이 코너에 몰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죠. 한국경제TV에서도 진단했네요. 내후외환의 중국이다. 부동산 1위 기업이 중국의 1위 기업이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디폴트 부도라는 얘기예요. 중국의 매출 기준으로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입니다. 비구이 위환이 채무 불이행이죠. 디폴트 위기에 처했고요. 지난번에 2021년에 헝다그룹이 위기에 빠졌었잖아요. 중국의 3대 부동산 기업이에요. 헝다, 비구이 위안. 그런데 비구이 위안도 이번에 디폴트 상태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 내부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위기가 막 쭉쭉 들어가죠. 그 다음에 물가는 하락,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죠. 외국인 투자들은 빠져나가죠. 수출도 막 급감하죠. 중국은 이제 코너에 몰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일본의 20년 장기 불황을 미국이 손봤거든요. 까부니까.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 너무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 까불었지. 우리가 니네 작살내는 방법은 직접 무력으로 때리는 방법 말고도 많아. 왜? 무력으로 때리려면 이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무력은 때리지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걸로 쭉쭉 손 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카운터펀치 몇 개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민족 독립을 싹 작업을 합니다. CIA에서. 뭐 위구르족, 그 다음에 티베트에 있죠.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등 소수민족들 많잖아요. 이런데 니네 독립해야지. 독립자금 뒤에서 대줄게. 이러고 독립 지도자들 내어서 막 독립운동하고 이러면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에 인권 문제, 언론 탄압 문제, 뭐 들어가는 것마다 중국은 휘청휘청 될 겁니다. 시진핑이 너무 까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는 게 우리 천만다행이죠. 문재인은 그러면 이런 사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 편만 들고 미국하고 갈라서려고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갈 때 여기서 스탠스 잘 취해야 됩니다. 쓱 중국에서 발을 빼서 수출 다각화해요. 인도 시장 더 커졌어요, 지금. 그 동남아, 그 다음에 미국하고 잘해서 미국 시장 개척하고, 미국은 지금 탄력 받았어요. 안보도 경제도 서방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뭣도 모르는 게 문재인이 그렇게 말 안 먹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굳건히 하면서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까지 한참 높였잖아요. 그리고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경제 동맹은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그건 동맹하지 않아도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보가 허물어지고 기술 동맹이 허물어지면 경제도 자연적으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제 슬슬 갑니다. 자, 잃어버린 20년도 슬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수출이든 수입이 됐든 아니면 내수 장사했든, 아, 중국이 앞으로 슬슬 간다, 경제가. 자, 미국은 탄탄하다, 패권국은 굳건하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그 다음 포트폴리오,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동맹 굳건히 해야 돼요. 경제도 그겁니다.